요즘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표정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안도보다는 긴장, 기대보다는 경계가 더 짙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시장이 살아나야 하는데 현실은 다릅니다. 미국 주식은 흔들리고 이른바 셀 아메리카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금 가격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수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보내는 신호는 훨씬 더 근본적입니다. 핵심은 불확실성입니다. 경제 불확실성 지수를 보면 이 흐름은 명확해집니다. 2015년을 기점으로 이 지수는 한 번도 제대로 낮아진 적이 없습니다. 정치, 외교, 통화정책,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모든 요소가 서로 얽히면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이 고착화되었습니다.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와 정책 방향이 바뀔 때마다 시장은 새벽마다 요동쳤고 투자자들은 뉴스를 확인하느라 잠을 설치는 상황을 반복해왔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손실 그 자체가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수익을 내는 자산보다 버텨주는 자산을 찾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금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금은 화려한 성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불안한 시기에 자산 전체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의 금 랠리가 전통적인 금융위기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시스템이 붕괴될 때 금이 급등했다면 최근의 두 차례 금 상승은 정치적 불안과 정책 리스크, 그리고 시장의 심리적 공포가 결합된 결과에 가깝습니다. 이는 금이 단순한 위기 자산을 넘어 불안정한 시대에 심리적 안전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미국 국채도 안전자산인데 왜 굳이 금이 필요한가? 이 질문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미국 국채는 여전히 유동성이 뛰어나고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 강력한 방어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금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대폭풍이 아니라 시장에 자주 찾아오는 잔잔하지만 반복적인 파도에 강합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버블에 대한 의심이 커질 때마다 금은 묵묵히 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평화로운 새벽으로 쉽게 돌아갈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금을 보유한다는 것은 수익을 노리는 선택이 아니라 자산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 가깝습니다. 가격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시대일수록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더 오를까가 아니라 없으면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가입니다. 금의 진짜 가치는 시장이 흔들릴 때 드러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급락하면 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실제 시장의 움직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금은 주식과 반대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자산이 아니라 위기의 단계에 따라 역할이 달라지는 자산입니다. 주식시장이 급락을 시작할 때, 특히 하락 초입에서는 금 가격도 함께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은 공포에 휩싸여 가장 먼저 현금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뿐 아니라 금도 함께 팔리게 됩니다. 무조건 살아남아야 한다는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투자자들의 행동은 바뀝니다. 이때부터 금의 진짜 역할이 시작됩니다. 주식시장이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불안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공포가 커질수록 자금은 다시 금으로 이동합니다. 이 시점에서 금 가격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흐름은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초기에는 주식과 금이 함께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장기간 침체에 빠지자 가장 먼저 회복한 자산이 바로 금이었습니다. 2020년 팬데믹 위기, 2022년 긴축 국면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주식이 흔들릴 때 금은 단기적으로는 같이 빠질 수 있지만 위기가 깊어질수록 방어력은 오히려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금이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금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자산이 아니라 자산 전체의 변동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주식시장이 과열된 이후 큰 조정을 받을 때 금은 포트폴리오의 충격을 완화하는 완충장치로 작동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금은 타이밍을 맞춰 사고 파는 자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순간에 금을 사겠다는 생각은 대부분 실패로 이어집니다. 이미 그 시점에는 시장의 공포가 극대화되어 있고 가격도 빠르게 반응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금은 위기가 오기 전에, 그리고 위기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보유하고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주식시장에 버블 리스크가 상존하고 조정이 반복되는 환경에서는 이 특성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금은 한 번의 큰 위기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자산이 아닙니다. 자주 찾아오는 시장의 충격 속에서 자산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금은 단기 전망보다는 구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금과 미국 국채를 비교하면서 왜 두 자산이 서로 다른 위기 국면에서 각각 필요한지, 그리고 포트폴리오 안에서 어떤 균형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미국 국채입니다. 실제로 미국 국채는 오랜 시간 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신뢰받는 자산 중 하나였습니다. 유동성이 압도적으로 높고 언제든 사고 팔 수 있으며 위기가 오면 전 세계 자금이 몰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점만 놓고 보면 굳이 금이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금과 미국 국채는 같은 안전자산이지만 역할과 성격은 분명히 다릅니다. 미국 국채의 가장 큰 장점은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고 신용경색이 발생하며 모든 자산이 동시에 붕괴될 위험이 커질 때 시장은 국채로 몰립니다. 이때 국채는 유동성의 피난처 역할을 합니다. 현금과 거의 동일한 성격으로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금은 이런 한 방에 오는 대위기만을 위해 존재하는 자산이 아닙니다. 금의 진가는 중간중간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불안과 혼란의 국면에서 드러납니다.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지는 않았지만 정책 방향이 흔들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주식시장이 자주 출렁이는 환경에서 금은 꾸준히 버텨줍니다. 큰 폭풍보다 잔잔하지만 끊임없이 몰아치는 파도에 강한 자산이 바로 금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산 배분에서 중요한 판단을 놓치게 됩니다. 국채는 최후의 피난처에 가깝고 금은 상시적인 방어장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위기 국면을 대비해 함께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국채만으로는 반복되는 불확실성에 대한 방어가 부족할 수 있고 금만으로는 시스템 붕괴 수준의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심리입니다. 국채는 숫자로 설명되는 자산입니다. 금리, 만기, 수익률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반면 금은 심리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화폐 가치에 대한 의심이 커질수록 금의 존재감은 커집니다. 금은 이자를 주지 않지만 불안한 시기에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이 차이는 위기 국면에서 매우 큰 힘을 발휘합니다. 최근처럼 미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달러에 대한 신뢰가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환경에서는 이 두 자산의 역할 구분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미국 국채를 전부 부정할 이유도 없고 금만을 맹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핵심은 어떤 자산이 어떤 상황에서 힘을 발휘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금은 미국 국채를 대체하는 자산이 아닙니다. 대신 국채가 커버하지 못하는 구간을 메워주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금은 포트폴리오에서 중심이 되기보다는 균형을 잡아주는 축에 가깝습니다.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이렇게 오른 금 지금 사도 괜찮은가에 대해 역사적 시각에서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금값이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이 질문 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기회를 놓칠까 하는 불안이고 다른 하나는 고점에 물릴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 감정이 동시에 작동할 때 투자 판단은 가장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단기 차트가 아니라 훨씬 긴 시간의 흐름을 먼저 봐야 합니다. 금은 단기간의 수급이나 실적, 이자율로 설명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금의 가격은 역사적으로 언제 가장 크게 움직였는지를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시점들은 공통적으로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화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입니다. 1970년대 미국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달러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약해졌던 시기입니다. 근본이제가 붕괴되고 미국의 재정과 통화정책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사람들은 달러의 미래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금 가격은 이전에 상상하기 어려웠던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당시에도 이 가격이 말이 되느냐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금에는 명확한 상한선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금의 가치는 펀더멘털로 계산되는 숫자가 아니라 신뢰와 심리의 함수라는 점입니다. 금은 배다 넣어주지도 않고 이자를 발생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가치평가 방식으로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금의 가격을 결정합니다. 화폐가 믿음의 대상일 때는 금이 외면받고 화폐가 의심의 대상이 될 때는 금이 선택됩니다.
지금의 환경을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통화 정책은 언제든 방향이 바뀔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이 너무 올랐다는 표현은 상대적인 개념일 수 있습니다. 기준이 과거의 안정적인 시기라면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기준이 앞으로 다가올 불확실한 시대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금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지금 가격이 싸냐 비싸냐를 따지는 순간 금은 투기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금을 자산 보호의 도구로 본다면 질문은 달라져야 합니다. 이 가격에 금을 사느냐가 아니라 금이 없을 때 어떤 위험을 감수하게 되느냐입니다. 금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산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 자산 전체를 지켜주기 위한 보험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의 금 투자는 단번에 큰 비중을 실어야 할 선택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분산해서 접근해야 할 전략입니다. 가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이 필요합니다. 다음에서는 바로 이 심리라는 요소가 금의 가격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왜 금이 인간의 본능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금의 적정 가치는 얼마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주식은 실적이 있고 채권은 이자가 있으며 부동산은 임대 수익이라는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금은 다릅니다. 금은 아무런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수천 년 동안 금을 붙잡고 있었을까요? 그 답은 숫자가 아니라 인간의 심리에 있습니다. 금은 역사적으로 화폐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단순히 귀금속이어서가 아니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가치의 저장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종이화폐가 등장한 이후에도 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이화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마다 다시 무대의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금이 경제 시스템보다 인간의 본능에 더 가까운 자산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금을 찾는 시점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이 불안해질 때입니다. 전쟁, 금융위기, 정치적 혼란, 통화 가치에 대한 의심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숫자보다 손에 잡히는 가치를 선호합니다. 금은 바로 그 심리를 충족시켜줍니다. 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은 마음의 안정을 얻습니다. 이것이 금이 마음의 자산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경제가 안정되고 화폐에 대한 신뢰가 높으며 이자가 충분히 매력적일 때는 금의 존재감이 약해집니다. 이 시기에는 금을 보유할 이유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균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통화 정책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신뢰는 생각보다 쉽게 흔들립니다. 그때마다 금은 다시 선택됩니다. 이 반복되는 패턴이 바로 금 가격의 장기적인 흐름을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금의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올랐다라는 판단은 대부분 과거의 안정적인 시기를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금이 진정으로 힘을 발휘하는 시기는 언제나 기존의 기준이 무너질 때였습니다. 그런 국면에서는 과거의 가격 범위가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을 평가할 때는 가격 그 자체보다 환경을 봐야 합니다. 화폐에 대한 신뢰는 강한가? 아니면 약해지고 있는가? 불확실성은 줄어들고 있는가? 아니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금의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금은 단기적인 전망보다 장기적인 심리 변화에 반응하는 자산입니다. 결국 금을 보유한다는 것은 수익률 경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시대를 견딜 수 있는 심리적 완충 장치를 갖추는 일에 가깝습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금의 특성을 실제 투자 전략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불안해질수록 투자자들은 조급해집니다. 뉴스는 연일 위기 이야기를 쏟아내고 자산 가격은 빠르게 오르거나 떨어집니다. 이럴 때 가장 흔히 나타나는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감정에 휘둘려 과도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투자자는 언제나 이 두 극단을 피합니다. 혼란한 시기일수록 중요한 것은 전망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시장이 어디로 갈지를 맞히는 것은 전문가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산 배분의 틀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이 틀이 있어야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대표적인 예로 주식시장을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주식 가격은 끊임없이 오르내리며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긴 시간의 차트를 보면 주식은 결국 일정한 평균값을 중심으로 위아래를 반복합니다. 이 평균에서 지나치게 멀어질 때마다 조정이 나타나고 과도하게 눌렸을 때는 반등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려는 욕심입니다.
대부분의 실패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리밸런싱이라는 개념입니다. 많이 오른 자산은 일부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자산은 조금씩 늘리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은 화려하지도 않고 즉각적인 성과를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산을 지키는데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이 원칙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금의 역할은 매우 분명해집니다. 금은 시장을 이기기 위한 자산이 아니라 시장의 변덕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자산입니다. 주식이 과열되었을 때 금은 경계의 신호가 되고 주식이 크게 흔들릴 때 금은 심리적 버팀목이 됩니다. 그래서 금은 항상 주식과 함께 그러나 같은 방향이 아니라 서로 다른 움직임을 보이며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은 무엇을 사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지금 무엇을 줄여야 합니까? 입니다. 이미 충분히 오른 자산을 조금씩 정리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자산을 담는 과정은 불안한 시기에 더욱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때 금은 단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전체 자산 구조를 안정시키는 용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투자는 결국 인간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과정입니다. 차트로 보면 쉬워 보이지만 실제 그 순간에는 늘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판단보다 반복 가능한 행동 원칙이 필요합니다. 시장이 흔들릴수록 더 자주 원칙을 점검해야 합니다. 감정이 앞설수록 시스템에 의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금이 다시 주목받는지, 그리고 금이 어떤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지탱해 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논의를 하나로 묶으면 결론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금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산이 아니라 자산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축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금을 이야기할 때 가격 전망부터 묻습니다. 언제까지 오를 것인지, 지금이 고점은 아닌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에 집착하는 순간 금은 투기의 대상이 됩니다. 금의 역할은 맞히는 것이 아니라 대비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에 버블 리스크가 상존하고 정책과 정치의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환경에서는 이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금이 필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세상이 불안할 때 포트폴리오 전체의 변동성을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주식이 급락해도 채권이 흔들려도 금은 완충장치로 작동해줍니다. 이 덕분에 투자자는 공포에 휘둘리지 않고 다음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금이 주는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이 여유입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점은 비중입니다. 금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은 중심 자산이 아니라 균형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예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금이 없는 포트폴리오는 불확실성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래서 금은 적당한 비중으로 꾸준히 가져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시간을 나눠 분할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모든 것이 좋아 보일 때입니다. 그때는 방어 자산의 필요성을 잊기 쉽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나빠 보일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금은 바로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역할을 합니다. 시장이 과열될 때 경고를 보내고 시장이 흔들릴 때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결국 금을 보유한다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인정하겠다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불확실성은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구조적인 환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필요한 것은 과감한 베팅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구조입니다. 금은 그 구조를 만드는데 중요한 한 축입니다. 오늘 당장의 수익률로 평가하기보다는 긴 시간 동안 자산을 지켜준 기록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불안한 세상에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 그것이 바로 금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균형 있는 자산 배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